과연 과거에 아팠었던 부분 그리고 현재의 손실을 미래에서 갚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심지어 그 미래에서 벌어들이는 부분조차 단절이 되어 있는,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죠. 자, 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한국의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항공업계, 여행업계의 그런 그 지식을 합쳐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단 항공업계 먼저 볼게요. 항공업계 지금 보시면 이 뉴스 보이시죠? 그냥 얼핏 검색만 해봐도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는 건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뉴스를 보시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거 뭐 아무래도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뉴스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기본적으로 드시는 느낌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행업계, 항공업계에는 기본적으로 공통 분모가 있죠.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 굳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기본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 이 공통 분모를 일단 항공사 할 때 이제 뭉뚱그려서 한 번에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쪽의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어왔었어요. 자금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엔 그 기업의 핏줄이랑 똑같으니까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손해를 보든 뭐 이득을 보든 자금은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왔었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거에 사드라든가 아니면 일본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외 여행객들이 주춤했었던 그런 그 상황과는 완벽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왜 다르냐? 기존엔 그랬어요. 중국이 막혀? 그러면 일본을 보지 뭐. 일본이 막혀? 그럼 동남아를 보지 뭐. 그래서 각 시기별로 그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이 현격히 줄어든 그쪽 지역 외적인 데에 대한 마케팅이나 아니면 프로모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그쪽 지역을 원래 가려던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지역으로 끌어서 대체 지역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공항을 가기 싫어하고요, 사실. 공항은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나치는 곳이니까. 만약에 감염자가 거길 지나갔으면 어떡해? 라는 불안 심리가 가득하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의 도시 하나가 폐쇄가 되고 했겠죠. 여하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다른 대체 지역으로 뭔가의 위기 극복을 하자라는 부분이 매우 암울한 전략이 돼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항공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저비용 항공사들,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발전을 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구했었던 기재의 증가, 항공기를 더 도입하는 거죠.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항공사에서 뭐 새로운 기종을 도입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뭐 포부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얘기가 이미 전해질 당시에도 이 한국 안에 항공업계, 그 항공에 대한 공급은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그 포화 상태를 희석시키기 위해 썼던 부분이 제가 이제껏 계속 언급을 했었던 대출혈 경쟁이 됐던 거죠. 이 대출혈 경쟁을 통해서 풀서비스 캐리어의 몰락의 시대가 왔고요. 몰락이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거나 장사가 안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리고 그 장사가 안 되는 시기 덕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굴지 기업이라고 생각했었던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쪽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가 되며 다른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고 이런 뉴스를 접하시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그 저가항공들의 출혈 경쟁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비용을 다 들이는 항공사에선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더 큰 출혈을 냈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미 포화 상태였는데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항공기가 더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보같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공기가 무슨 뭐 어제 주문하면 오늘 오는 그런 물건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주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그 시기에는 주문할 당시에는 아마 몰랐겠죠. 이게 이렇게까지 포화가 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이런 바이러스가 업계를 뭐 덮칠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심지어 해외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한국 시장에 또 뛰어들었죠. 포화 상태를 넘어선 상태, 그래서 과포화 상태? 뭐 이런 상태를 겨우 이제 지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다른 대체 지역 찾는 거,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잖아요. 그냥 안 가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취해야 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현 상태를 잘 버티는 거예요. 열심히 참고 버티고 해서 따뜻한 봄날이 오면 다시 새롭게 도약해야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심리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각 회사에서 그런 뭐 재무 상태, 뭐 현재 그런 재정 상태를 다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경쟁을 통해 가지고 마구 도입이 됐었던 그런 항공편들이 이제 지금 땅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게 되면서부터는 어떤 상황이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비행기는 무조건 하늘에 있어야 수익을 본다. 땅에 있으면 엄청 큰 손해다. 이게 맞는 얘기가 돼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인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인천공항에 이미 주차는 주기라 하죠. 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빈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띄워야 되는 항공사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땅에 있다는 얘기죠. 땅에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미래에서 벌어들여야 될 그 수익에 대한 창출, 이 부분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손실이 나는 거예요. 과연 과거에 아팠었던 부분 그리고 현재의 손실을 미래에서 갚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심지어 그 미래에서 벌어들이는 부분조차 단절이 되어 있는,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죠.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을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에 다른 항공사를 인수한 곳들이 있잖아요. 아시아나를 인수한 현대라든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긴축 재정에 대한 위기 경영 상태로 이제 갔는데 이스타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영상에 이어서 여행사의 상황은 과연 어떤지 그리고 항공사의 상황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